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강입니다. 자, 2강은 빈칸 추론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답률이 한 59% 정도 됐던 문제인데 요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4학년도 32번인지라 EBS 지문을 직접 연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오래된 문제여가지고. 정답률이 그래서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정답률이 한 30 후반이나 40 초반, 40%를 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였던 문제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교보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자, 함축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반대인 거, 무관인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에 원인 결과 반대도 자주 출제가 된다. 뭐 이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안 적고 그냥 말로만 했더니 애들이 자꾸 까먹어요. 요즘엔 글의 내용 반대보다도 원인 결과 반대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것까지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단어의 방향성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 텐데 이건 제가 아세라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수능의 어떤 여러분의 그 수능적인 마인드를 위해서 항상 수업 초반에 깔고 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어는 국어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영어는 방향성이 같으면 다 같은 방향성의 단어를 같은 취급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예시가 이거야. 이게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어. 근데 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 영어는 노트하고 북이 합쳐지면 노트북이 됐을 때 노트와 북의 의미가 원래 그대로 오잖아요. 노트북. 그쵸?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Hey, 양이야, 양, 양. 양이야, 말. 말이야. 합치면 양말이야. 갑자기 삭스가 돼. 그래서 이거를 나는 I can't understand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전 이제 영어 전공이니까 국어 전공이 아닌지라 이건 제가 느낀 건데 영어가 국어보다는 좀 더 뜻적인 면을 더 강조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국어는 모르겠으나 영어는 뜻적으로 의미적으로 같으면 그래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걸로 보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그래서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얘가 얘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고 같은 방향성이니 선지의 방향성이 같은지 반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항상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예요. 자,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same, 똑같습니다. 그럼 다르지 않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좀만 더 확장을 해보죠. 내가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그래서 universal이나 general을 보면 얘를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same이라는 거야. 빈칸 답이 same이래. 근데 선지에 universal이 있어. 그럼 걔가 답이야. 빈칸 답이 different야. 근데 선지에 general이 있네. 그럼 답이 아니겠지. 방향성 반대니까. 이런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객관적인 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뭔 얘기죠? 내가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똑같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래요. 그러면 주마다 법이 다 같다는 얘기는 법의 기준이 동일하고 항상 기준이 일관적이란 얘기니 법의 기준이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에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러면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같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주마다 법이 다양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Varies, diverse. 그럼 그 순간 여러분은 똑같아요. 이거를 different와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이 same을 보고 universal, same,
general same 같은 말이네 라고 느꼈던 거와 똑같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different를 보는 순간 various different, diverse differen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똑같네. 내가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달라? 같지 않아. 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다양하다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으니 그럼 법이 다 주마다 다르다는 얘기는 법의 기준이 제각각이란 얘기고 굉장히 주관적이란 얘기로도 귀결될 수 있겠네요. subjective.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요 2020학년도 수능 31번을 예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슬아슬하게도 얘기했던 건데 되게 중요하니까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일단 이 글이 무슨 글이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 이 글은요. 과학 만능주의가 소재였던 글이었습니다. 실제 2020학년도 수능 31번 문제였었고요. 게다가 직접 연계였어요. 지금은 영어가 직접 연계가 안 되죠. 근데 이때는 영어가 EBS가 직접 연계가 됐고 지문이 똑같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지문이 똑같이 그대로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당시의 정답률이 이 문제의 정답률이 30%대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어려웠단 얘기죠. 그렇죠. 30%밖에 정답률이 30%대였다. 정답률이. 자, 과학만능주의가 그 글의 중심 소재였고, 자, 과학은요, 오직 하나만 인정하고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 순간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쪽을 강조하네. 그치, 이게 딱 떠올라야지. 과학은 한 가지만 중요시 여기고요. 다양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겠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고 갔어. 그래서 과학 입장에서 미술, 예술, 아트는요. 굉장히 이상해요. 왜? 다양성을 너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요. 그 문장의 일부분이었어요. 과학 입장에서 예술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과학 입장에서 예술은 little 빈칸이다 하면서 little 빈칸 다음에 빈칸 뭐예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리들은 이제 부정입니다. never not이에요.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s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리들이 그때는 작은이란 뜻으로 명사 꾸미는 형용사일 때는 그때는 작은이란 뜻이 맞지만 제가 말하는 리들은 부사로 쓰였을 때 부정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과학 입장에서는요. 예술이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그러므로 과학 입장에서 예술은 빈칸이 없어요 하는 순간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을 했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면 당연히 여기 빈칸의 답은요. 두 가지 정도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앞에 little 부정어가 있으니까 subjective의 반대말이 들어가던가. 그러면 우린 subjective의 반대말이 뭔지 너무 잘 알아. 뭐가 들어가던가. objective가 들어가던가. 자, 근데 이 순간 조심해야 돼. 제발. 객관적이니까 좋아요 하지 말라고요. 이러면 지옥이 시작돼요. 자,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끔 그 단어에 이상한 의미 부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문제였던 거야. 객관적이래. 그래, 사람은 객관적이어야지. 법을 판단할 때 객관적이어야지. 그치? 근데 물어볼게. 그건 너의 평소에 객관적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너의 취향이야.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3번 얘기할게요. 그 단어의 방향성은 문맥에서 결정된다. 다시 그 단어의 방향성은 문맥에서 결정된다. 다시 그 단어의 방향성은 문맥에서 결정된다. 물어볼게. 왜 오브젝티브가 좋아요인데? 이게 문제라고. 객관적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야, 안정적인 stabilize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안정적인 좋아요야? 안정적인 직업.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사, 변호사 좋아하는 거지. 자, 그 글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그 글의 주제가 사회가 변화해야 됩니다였어요. 그러면 사회가 변화해야 돼. 그래야지 좋아져요. 라는 글의 주제에서 안정적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죠. 왜냐?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니까 방향성 반대로 봐서 부정적으로 봤어야 돼요. 그때는.
이게 단어를 보는 눈이라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 이게 왜 좋아요인데? 객관적이니까. 제발 평소에 그 단어에 대한 너의 취향을 좀 넣지 마. 부탁이야. 제발. 진짜로. 1, 2등급 나오는 애들도 이래서 틀려. 여러분, 이때 오브젝티브가 왜 좋아요인데요? 오히려 나빠요, 그죠? 왜냐? 너 내 말 끝까지 안 들었잖아. 나 끝까지 얘기 안 했거든. 과학이 그래서 예술을 싫어해. 하지만 과학은 그러한 자기만이 옳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서 다른 학문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가 이 글의 주제였거든요. 지금 끝까지 내가 다 얘기한 게 지금 이게 끝까지 읽은 흐름의 끝까지 주제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과학 만능주의는 자기들이 만능이다라는 자기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유연한 태도를 가져서 다른 학문도 조금 인정을 해줘야 돼요가 이 글의 포인트였던 거고 이 글의 주제였던 거야. 그럼 그 순간 이때 객관적이는 나빠요?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읽던가. 문제. 그냥 오브젝티브가 답인데 그냥 오브젝티브를 찾았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네 맘대로 좋아요를 넣냐고. 이 간극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저는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짓 하라 마라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상상 좀 그만하고. 너의 취향 넣지 말고. 글을 객관적으로 읽어. 이거 안 되면 너 국어도 안 돼. 비문학 독서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봐라. 자, 그래서 답을 찾았어. 빈칸 답 찾았어. 좋아요 하면 안 돼. 근데 좋아요 한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야. 왜? 그리고 선지를 갔어. 선지 분석해야지. 의문. 의문이야. 이제 뜻을 써볼게. 의문. 자, 니들이 알고 있는 어카운트 뭐야? 계좌 설명이야. controversy. 논쟁이야. variation 뭐야? 변화 다양성이야. 바이어스. 편견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 이거 말고 좋아요라고 찾았던 친구들, 좋아요라고 찾았던 친구들, 좋아요라고 찾았던 친구들의 이 문제점이 뭐였냐면 좋아요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객관적인을 찾아야 되는데 좋아요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나의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 자, 의문. 아, 왠지 나빠. 의문 던지잖아. 그래서 쳤어. 자, 문제는 얘야. 계좌 설명? 뭐지? 넘어갔어. 논쟁. 아, 논쟁 나쁘지. 나빠요. 자, 변화 다양성. 변화 다양성 좋은 거야. 4번. 5번 바이어스 편견. 나쁜 거야. 하고 4번 이런 거야. 당연히 4번이 오답률 베스트 1위였죠. 4번 아니잖아요. 얘 4번 아니야. 근데 오답률 베스트 1위가 4번이었단 말이야. 그럼 물어볼게. 왜 변화 다양성이 좋아요인데? 평소에 넌 저 단어가 좋은 거 보지. 아니, 이땐 어때? 이거 과학이 왜 미술을 싫어했어? 변화 다양성이 있으니까 싫어했잖아. 그럼 과학 입장에서 얘는 싫어요야. 여긴 과학 입장에서 과학이 좋아요가 하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 반성 반대라고, 이 언니 오빠들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3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어. 그러면 오브젝티브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과학은 예술을 왜 싫어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변화 다양성은 어때? 이거는 예술의 특성이니까 과학이 좋아하는 특성이 아니니까 다양성 반대네 하고 2번 속으로 풀던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원래 글을 읽었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자, 2번째 포인트 아니면 이거야. 네가 평소에 나한테 배웠어? 아, 선생님이 그랬지. Same, not different, universal, general은 objective고 그 반대편에 different, not same, various, diverse, subjective라고 하는 순간 답이 objective래. 그럼 그 순간 objective 여기 있잖아. 근데 variation, various는 여기 있지. 서로 뭐야? 반대지. 이미 반대의 단어이기 때문에 너가 선지를 보는 순간 variation은 긋고 시작했어야 돼. 이미 반대니까. 이걸 네가 평소에 알고 있었으면 이걸 긋고 시작하면 넌 찍어서 나도 2번 가지. 왜? 이건 왠지 나빠 보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자, 아까 읽었어. 읽었더니 과학은 예술을 싫어해. 왜? 과학이 너무 주관적이야. 그래서 과학 입장에서 예술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술을 싫어해. 그래서 글을 읽었어. 아, 그럼 당연히
1번, 3번, 4번, 5번은 다 같은 결의 다른 방향성인 거죠. 의문이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고 변화 다양성의 여지가 있고 편견의 여지가 있으니까 과학은 예술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없으면 과학은 예술을 좋아해야 되니까 방향성 반대가 돼가지고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1, 3, 4, 5는 같은 결의 다른 방향성이므로 방향성 반대가 돼서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속어로 2번이라고 답을 풀었다. 답 2번 맞아. 답 2번 맞아. 2번에 어카운트 계좌 설명이라는 단어 이 2번이 정답이었던 거 맞는데 자 이제 우리 수업의 목적은 뭐라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뭐가 목적이야? 뭐가 목적이야? 그렇지. 시험장 들어가서 속어로 풀고 그냥 넘어가가 아닌 왜 답이 2번인가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쌓으면 너는 수능장에서 안정적인 1이 나와. 그 순간 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제 이거는 다 이해를 했잖아.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자, 그 당시에 EBS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어카운트가 답이다. 근데 어카운트가 답인 이유는 얘가 중요성이란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importance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어카운트란 단어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아보시면 제 뜻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외우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내신이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그냥 계좌 설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성이란 뜻으로 수능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적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넣어보면 끝나죠. 넣어봐요. 그러니까 이땐 설명이란 뜻으로 쓰인 게 맞습니다. 어카운트가. 왜냐? 과학은 예술을 싫어해요. 과학은 예술을 싫어하는 이유가 예술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과학 입장에서 예술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설명이 안 되죠. 왜?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으면 굿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되는데 왜 여러분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카운트 계좌 설명 요게 답이었다. 까지 잡고 자 이제 원래 우리 문제로 가봅시다. 이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봐봐 이 얘기부터 할게. 네가 여기에 답을 찾았으면 있지. 여기 답은요. 이게 들어가요. 깔끔하게. 빈칸 답부터 얘기할게요. 자 일단 네가 그렇게 찾았는지 생각을 해봐봐. 빈칸 답은 had only a sample of the technology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빈칸의 답을 제가 항상 지문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선지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빈칸의 답을 지문에서 찾으면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서 had only a sample of the technology가 답이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래서 네가 이걸 답으로 찾고 선지로 가는 순간 이 샘플이 이게 중요해. subset을 보는 순간 이 subset을 샘플과 같은 말 다른 편으로 봤어야 돼. 왜? 네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때 왜 샘플이야? 자기가 떠나올 때 원래 있던 나라의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가져온 거잖아. 그래서 샘플이라고 했지. 네가 글을 읽었으면. 그럼 그 순간 subset하는 순간 이게 뭐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뭐지? 근데 세트의 sub이죠. 네가 이건 안단 말이야. 수능을 공부했으면 sub이란 접두어가 어떤 의미가 있어? 어디 아래야. 서브웨이, 지하철, 땅 밑. 샌마린, 잠수함, 바다 밑. 맞잖아. 그렇잖아. 서브컨티넨트 아대륙, 대륙의 어떤 밑에 속해 있는 대륙. 이런 식으로 sub이란 접두어가 들어가면 그렇지. 어디에 밑에 있는 하위 개념이 되죠. 서브컨티넨트 잠재의식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순간 subset이 뭐지? 세트의 sub이라고 세트 전체의 sub 밑에 속해 있는 거 모든 기술의 밑에 속해 있는 일부만인 것 이 순간 샘플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인 걸 찾고 선지로 가는 순간 알았어야지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subset이 부분 집합이래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답인 걸 아는 순간 subset이 세트의 부분, sub 밑에 속해 있는 것이니 전체의 밑에 속해 있는 전체 기술의 샘플인 같은 말 다른 표현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부분 집합인 게 눈에 보이겠지. 같은 말 다른 표현 이게 돼야 된다고.
various, diverse가 different로 보여야 되고 universal, generally same으로 보여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었겠죠. 그럼 봐봐. 나머지 왜 틀린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게 문제였던 거야, 이 문제가. 자, 그럼 봐봐.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도 똑같이 제가 1강에서 했던 것처럼 차례차례 유기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쪽 가보겠습니다. 8쪽 가시면 제가 유기적인 독해를 위해서 문장을 띄워놓은 게 있어요. The success of human beings depends crucially on numbers and connections 그랬거든요. 자, 첫 문장 뭐라고요? 글의 방향성. 다시. 첫 문장 뭐라고요? 글의 방향성. 다시. 첫 문장 뭐라고요? 글의 방향성. 이미 첫 문장에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인간 존재의 성공은요, 중요하게 숫자와 연결고리에 달려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넌 글을 읽으면서 흐름을 잡을 때 여기에 꽂혔어야지 돼. 아, 숫자와 커넥션즈가 중요했구나. 이 두 가지가 꽂혔어야지 돼. 일단 수가 많았어야지 돼. 인간 존재가 성공하려면. 두 번째, 이 연결고리 뭐야? 샘플만 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뒤진 거라고. 내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원래 대륙의 기술들과 연결고리가 강해야지만 되는 것이니 샘플만 있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읽었으면 콜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잡고 그 다음 문장을 가야 돼. 이게 흐름 잡는 거야. A few hundred people cannot sustain a sophisticated technology. 한 몇백 명의 사람으로는 섬세한 기술을 지속할 수 없어요. 100명 단위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 숫자가 많아야 되는구나. 넘어갑니다. 자, 이걸 기억해봐. 오스트레일리아가 4만 5천 년 전에 식민지화 됐었어. 개척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 개척자들은 있지. 아프리카로부터 동쪽으로 퍼져나간 애들이야. 아시아 해변을 따라서.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뱅가드, 가드예요. 그냥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뱅가드가 이제 선봉대 이런 뜻이거든. 그럼 봐봐. 자, 그런 이주. 앞에 이주죠. 이 3번의 이주죠. 이 3번의 이주죠. 받아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러한 앞에 3번의 이주의 선봉대는 자, 스몰이야. 숫자가 적었음에 틀림이 없어. 그럼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럼 그 순간 아, 여기 나오는 예시는 어떤 예시구나? 실패한 예시구나. 너 이렇게 읽어서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러한 이주의 선봉대는 숫자가 적었음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comparatively 비교적 가볍게 여행을 했음에 틀림없어. 그럼 이 가벼운 건 어디에 이어지는 거야? 그치, 커넥션이지. 왜? 샘플만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문화와 연결고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었다 없었다? 기술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콜인 거죠. 이렇게 봐야죠. 글은 이렇게 읽는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 갑니다. The chances are they had only a sample of the technology available to their relatives back at the sea, Red Sea Crossing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They,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죠. 앞에 이들이 자, 오직 샘플만을 갖고 있었어요. 기술에 오직 샘플만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친척들에게 이용 가능했던 기술들 중에서 샘플만을 갖고 있었던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뭐 할 때? 라드시 홍해를 건너갈 때. 그러니까 이때쯤에 얘들이 샘플만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넘어가. This make, 자, 이거 잘 봐라. 잘 봐. 이것이. 그럼 이때 이것이 뭐예요? 앞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이 앞의 내용을 받으실 때 애매하시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동사 중심으로. 왜냐면 this는 앞에 있는 단수 명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한 문장의 내용 전체를 다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앞에 있는 한 문장의 내용 전체를 다 받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동사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 앞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샘플만을 갖고 있던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끝나는 거야. 아, 이것. only
샘플만을 갖고 있던 사실은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샘플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why. 요건 아시지? 이거 이제 문장 구문인데 because 다음에는 앞에 결과가 오고 뒤에 원인이 오죠. why는 앞에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오잖아요. 왜냐?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because가 뭐뭐 때문에잖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because는 뒤에 원인이 나오고 앞이 결과. y는 거꾸로지. 앞이 원인, 뒤가 결과야. 그러면 이때 this가 원인이고 y 이하가 결과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샘플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은요. 뭘 설명해 주냐면 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기술 비록 it. 그럼 이때 it은 당연히 뭘 가리킨다? 앞에 얘를 가리키는 거죠. 이 기술. 비록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기술이 developed, 발전하고 elaborated steadily, 꾸준하게 elaborate, 정교해지긴 했어요. 지난 ensuing, 말 그대로 ensuing이 뒤따른 이런 뜻이거든. 뒤따른 천년의 기간에 걸쳐서 뭐 발전하고 섬세해지고 정교해졌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올드를 쓰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양보역적. 자, 그 다음 잘 봐요. was lacking이네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읽으세요. was lacking이냐? 자, 이때 뒤에 뭐가 부족하대? 너무나 또 많은 특징이 부족하대. 그럼 얘들아 잘 들어. 앞에 무엇이? 오스트레일리안, 호주 원주민의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오스트레일리안의 호주 원주민 기술이 뒤에 특징이 부족한 겁니다. 얘들이 뒤에 특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기술과 뒤에 나오는 the old world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여기가 더 뛰어난 겁니다.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봐봐. 자, 이러한 샘플만을 갖고 있던 사실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 왜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 원주민 기술이 비록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 원주민 기술이 발전하고 섬세하긴 했어. 꾸준히 그 지난 뒤따른 수천 년 기간에 걸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부족했던 거야. 맞죠? 얘들이 뭐가 부족했대요? 너무나도 많은 올드월드의 특징이 부족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대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이 올드월드의 특징이 엘라스틱 웨폰스인 거예요. 즉, 구세계의 특징인 예를 들어서 탄력 있는 무기, 예를 들어서 bows, 활과 카타풀트, 투석기와 같은 탄력 있는 무기가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거죠. 어디에는? 얘네에는. 마치 5분이 그러했듯이 이런 탄력 있는 무기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럼 글을 이렇게 읽었으면 중요한 거. 엘라스틱한 무기는 어디에만 있었던 거예요? 올드월드에만 있었던 거죠. 얘들은 엘라스틱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 얘들은 알려진 게 없다고 했죠. 이게 알려지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샘플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했으니까. 너 글을 그렇게 읽었어야지 되죠. 그럼 봐봐.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하면 봐봐. 이제 봐봐. 이 문제에서 이거 보여? 이 부분. Focused on developing and elaborating elastic weapons. 자, 얘네들이 발전시키고 섬세하게 했는데 탄력 있는 무기에 초점을 맞췄대. 이때 대인은 누구야? 얘네잖아. 호주 원주민 기술을 갖고 있던 그 실패한 애들. 그럼 방향성 반대인 거 알겠어? 애들은 엘라스틱한 웨폰을 갖고 있지 못했단 말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로 앞으로 간 거라고. 자, 그럼 다시 볼게. 글이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계속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보고 이제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자, it was not that they are primitive or that they had mentally regressed 그랬어요. 그것은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그것이 뭔데요? 자, 여기 이제 좀 지워볼게. 글이 되게 까다로우니까 천천히 좀 하고 있는데
봐봐. 그럼 이때 그것은 당연히 뭐야? 얘도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잖아.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어? 이 내용이었잖아. 그럼 제가 팁을 줬지. 동사 위주로 가라고. 중요한 게 뭐였어? 이거였지. 그럼 이거야. 부족했던 이유는. 그 호주 원주민들이 왜 실패했지? 절에서 실패했어. 왜? 특징들이 없었거든. 그 특징들이 부족하고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게 있네. 이거의 이유가 나오네. 근데 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is에 대한 결과였잖아. 근데 다시 이 결과에 대한 이유가 나오네. 다시 this에 대한 결과가 이거였고 이 결과에 대한 원인 이유가 이 이시네. 그럼 이 원인 이유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이랬던 이유는 그 원인은 그들이 원시적이거나 또는 그들이 정신적으로 regress 말 그대로 퇴화돼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하는 순간 그러면 이 원인이었던 그 앞문장에 only 샘플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답을 뭐로 찾은 거예요? 요거를 답으로 찾은 거죠. only 샘플. 이걸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빈칸 답은 had only a sample of the technology가 답이구나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봐봐. 그들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그 이유가 그들이 뭐이기 때문이다. 단지 기술의 샘플만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 내가 글을 제대로 읽어왔으면 이 샘플만을 갖고 있었던 거는 뭐하고 연결이 돼? 커넥션즈가 약한 거와 연관이 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넘버가 약한 게 나오니까 did not dance enough 퍼포먼스가 딱 나오지. 되게 유기적이에요 글이. 아 샘플만을 갖고 있었어. 커넥션이 약했다고. 그리고 충분한 인구를 밀집적으로 갖고 있지 못했다고. 아 넘버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다 첫 문장과 연결이 다 돼요. 그쵸? 그래서 얘들이 샘플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밀집된 충분한 인구수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충분히 집합적인 뇌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지.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훨씬 더 그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얘들은 실패했어. 이렇게 읽었으면 콜인 겁니다. 아 글이 쉽지 않아. 그리고 봐봐. 네가 글을 읽었지. The old world와 애버리지널 원주민 기술을 비교했을 때 얘들은 엘라스틱하지도 않고 The old world가 엘라스틱했어. 그러니까 이 문장 다시 보세요. 깔끔하게 다시. 여기만 다시 봐. 이 문장을 많이들 질문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자면 봐봐요. 이 부분. 여기 좀 어려워. 6번 문장이야. 샘플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기술, 비록 이 원주민 기술이 그래 발전은 하고 꾸준히 지난 그 뒤따른 수천 년 동안 섬세하게 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즈니까 계속 이슬 가리키고 이 호주 원주민 기술을 가리키는 그 이슬 계속 받는 워즈인 거잖아요. 얘들의 기술이 너무나도 많은 올드월드의 특이 부족했던 이유가 돼. 근데 이 올드월드는요. 예를 들어서 탄력 있는 무기인 활과 투석기와 같은 이러한 엘라스틱한 웨폰들이 오븐과 마찬가지로 알려지지 않게 된 이렇게 되는 거야. 알려지지 않게 된 그 이유를 이 샘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는 거야, 다시. 이거 문장 많이 이제 질문 많이 하니까. 이러한 샘플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설명을 해주죠. 왜 얘네들의 기술이, 비록 그 기술이 지난 뒤따른 수천 년 동안 그래 발전하고 꾸준하게 섬세해진 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안 어베이징 테크놀로지가 너무나도 많은 올드월드의 특징이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이 돼.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돼. 이해돼? 근데 이 올드월드의 특징에 대해서 하이픈하고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활과 투석기와 같은 탄력 있는 무기가 알려진 게 없어. 어디에? 얘들한테. 마치 오븐이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얘들한테는 이런 탄력 있는 무기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니 탄력 있는 무기는 얘들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올드월드의 특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었어야지 됐거든. 그럼 봐. 첫 번째. 올드월드가 분명히 애버리지널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우세했던 기술이었고 두 번째, 엘라스틱한 것도 누가 갖고 있었던 거야? 올드월드지.
자, 이 두 가지 왜 얘기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선지로 가볼게. 1번. 네, 선지 분석을 해야 돼. 선지가 어려워. 봐봐. Were to tightly connected to develop new technologies 그랬거든요. 자, 투투니까 부정이죠. 근데 보세요. 자, 지금 빈칸 앞에 데이는 실패한 예시로 나왔던 오스트랄리아 애버리지널에 대한 예시인 데이로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다시. 너무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다시. 이 데이는요. 너무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었대요. 그 순간. 너무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는 순간 이미 방해성 반대인 거 아시겠어요?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미 1번은 아닙니다. 자, 2번. 아까 얘기했죠. Focus on developing and operating elastic weapons. elastic에서 X. 이건 the old world의 특징이야. 즉, 탄력 있는 무기를 발전시켜서 이거를 섬세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엘라스틱 웨폰 자체가 없었습니다. 땡. 3번. 이걸 보는 순간 일단 제끼고 보류. 4번 가요. 자, inherit의 정확한 뜻은 상속받다, 물려받답니다. 정확한 뜻은 상속받다, 물려받다예요. 정확한 뜻은. 자, 그들의 친척들 중에 기술들 중 그 어떤 것도 아프리카에 있던 기술들 중에서 그들의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들의 친척들의 기술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상속받지 못했다? 아닙니다. 샘플은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아예 상속을 받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샘플을 갖고 나오긴 했습니다. 얘도 방향성 반대예요. 5번. 자, 전달하다 옮기다인데요. 그들의 기술적인 통찰력을 9세계에 전달하는 데 실패했대요. 그러면 이게 전제 조건이요. 이 사람들이 기술적인 통찰력이 있는데 이 통찰력을 얘들한테 전달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얘들이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글을 읽었으면 오히려 얘네들이 올드 월드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봐봐. 얘네들이 그들의 기술적인 통찰력을 9세계에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 올드 월드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원인 결과 반대로 또 볼 수 있다고? 아니야. 어려워 이거. 그럼 3번밖에 안 남아. 그럼 내가 뭐라고? 그 순간 subset을 보는 순간 샘플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가? 너한테 묻는 거야. 부분 집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에 오직 부분 집합만을 가지고 도달했다. 똑같이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오직 그 기술의 샘플만을 갖고 있었다. 이걸 보고 네가 알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답은 3번에 had a lot with a subset of technology가 답이었고 이때 subset을 샘플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 이걸 앞으로 좀 그러셔야지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